오늘 소개해드릴 고양시의 특산물은요. 네. 주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주 건조한 지역 또는 더운 지역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 식물이에요.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네. 더운 거라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딱 있어요. 뭐예요? 바나나, 바나나 예, 파인 망고. 아, 그걸 집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그런가요? 다 좋은데 이 관상이 망고를 키워 망고. 집들 다 크잖아요. 아, 그래요? 다 이 정도는 한 그릇씩 거실에 저는 근데 있잖아요. 왜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죠? 바나나, 파인애플 키우는 집이요. 자, 일단 어려워하시니까 힌트를 바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미세먼지 걱정 뚝!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느낌이 왔어요. 네. 이 식물은요, 집안에 두기만 해도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또 천연 공기 청정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 아 이거 알면서도 이거 모른 척하기 힘들구만. 아,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는 식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시각을 좀 넓혀봐 주세요. 아, 참. 그렇죠. 그걸 못 먹죠. 식물 좀 알아요? 식물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정글킴이라고 좀 많이 키워요, 집에서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뭔지는 잘 예상이 안 되지만 공기정화 그러면은 스투키. 아, 선물도 스투키. 많이 하고, 예. 좀 알죠, 선생님? 근데 네. 이국적이라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국적인 이국적인 느낌. 느낌의 공기 정화에다 먹을 수도 있는데. 스투키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 작은 야자나무 있어요. 네. 야자는 먹을 수도 있고. 네. 이국적인 느낌. 그보다 더 이국적인 게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야자나무를 이렇게 네. 테이블에 키우는 테이블 야자, 그리고 또 스투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기 정화에는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고양시의 특산물은 아니라서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전초부터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물입니다. 아 식물이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물이라. 먹어요. 네, 먹을 수 신기하네요. 공기 정화. 네. 공기 정화기를 먹고 버릴 것도. 힌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뿌리, 잎, 줄기, 열매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쉽네. 쉽네. 내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줄기부터 뽀글뽀글한 속이 부분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브로콜리가 또 공기 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선생님. 근데 요즘은 브로콜리로 이 꽃다발도 해서 주는 게 또 그래요? 인기더라고요. 침대 머리맡에 놔둬봐요 브로콜리 그거. 꽃다발 받으면 먹으면 되겠네. 네. 근데 사실 브로콜리가 정말 꽃송이, 줄기 이런 거 다 먹기도 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사실 그럴듯하긴 한데 고양시의 특산품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은 칡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다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양시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오늘의 정답 이 안에 있죠.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여기는 닐라이브. 네, 야 쑥떡. 쑥떡이요? 봄이니까 고양시가 쑥떡이. 쑥떡은 아니고. 비슷하네. 이거 선인장 아니야? 선인장. 네, 맞습니다. 사실 고양시의 특산품 바로 선인장입니다. 사실 고양시에는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선인장 재배 단지가 있어요. 네. 이곳에서 칼라 선인장, 또 전목 선인장 이렇게 새로운 품종의 선인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양시 선인장은 이렇게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야,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인장이 인기 있는 이유가 네. 공기 정화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선인장은 다른 식물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로 광합성을 하는데요. 보통 캠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낮에는 기공을 닫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기공을 활짝 열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모읍니다. 그랬다가 낮이 되면 모아놨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낮에 산소를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참이야. 밤에 오히려 활동을 하는. 그것도 나쁜 거 다 긁고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보기에만 예쁜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저도 하나 사서 집에
집에다 좀 키워야겠어요. 예. 진짜 그래. 선인장이 이렇게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선인장에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영양이 굉장히 가득한 식품이라는 걸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선인장이 바로 손바닥 선인장인데요. 손바닥 선인장, 노팔 선인장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식용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종류들입니다. 신기하네요. 심 선생님이 노팔 선인장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 멕시코 갔더니 노팔 선인장이 거의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식재료, 식재료. 어머. 뭐 그냥 볶아서도 먹고요. 그다음에 뭐 샐러드 할 때도 넣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갈아서 주스처럼도 먹고 소스에다가 갈아서 넣기도 하고. 유카탄 반도에 갔더니 이게 거의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런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특히 이제 요리에 이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약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선인장에 보면 아주 이제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고요,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고 파이토케미컬, 우리 생리활성 물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한 굉장히 좋은 영양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항노화에도 좋다, 항암 효과도 있다, 뼈 건강에도 좋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자꾸 밝혀지면서 이제 조금씩 좀 관심들이 많아지고 이것을 이제 약용에서 식용으로 점차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먹으면 정말 신선이 되겠네. 네. 근데 아무리 몸에 좋아도 식물은 먹는 건데 이 풋내 같은 거 안 나려나?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인장을 우리가 식용으로 하기는 조금 낯설잖아요. 예. 그럴 때 식용 선인장을 입문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선인장은요. 매년 4월에서 5월경에 꽃이 피고요. 11월에서 12월경에는 열매가 익는 선인장입니다. 저게 빨간색이 열매예요? 네, 저 자주색 열매. 아마 마트를 자주 가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네. 마트에서 이런 팩에다가 저 자주색 열매를 넣어서 판매하는 걸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천년초?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아요. 제가 이걸 해냈네요. 네. 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년초의 열매죠. 아, 그래요? 네. 이 천년초의 열매인데 사실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페놀성 화합물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 외에도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서 굉장히 이제 영양가가 아주 영양 덩어리인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사실 현대인들의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천년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가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칼슘도 의외로 아주 풍부한데 칼슘이 많은 식품 대표적으로 멸치 있잖아요. 멸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멸치보다 한 8배 정도 칼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유익한 영양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그 성분도. 이렇게 영양이 많으니까 예전부터 천년초가 이거를 많이 먹으면 천년을 산다. 1000가지 병을 고친다. 이렇게 해서 붙은 이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웬만큼 이제 식물이나 열매 이름에다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 천년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영양학적인 거를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초, 그러니까 그 선인장의 뿌리에서 나는 그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이. 근데 그게 거의 인삼에서 나는 사포닌 아시죠? 사포닌. 네네.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이제 유용한 사포닌 향이 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태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인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건강학적으로 많이 이제 유용한 가치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인장 꽃 피는 걸 사실은 좀 주변에 별로 없으니까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선인장 꽃이 딱 보면 그걸 보면 임신을 한다. 예. 그 정도로 그런 이제 얘기가 사람들한테 있어요. 길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선인장이 우리나라 한국인에도 이제 굉장한 많은 그런 이제 친숙한 그리고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주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선인장의 능력.